상장 주식. 네, 우리가 증권 회사에 계좌를 열어서 이제 매매를. 상장 주식인데 차명 주식은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회장님 차명 주식 네, 이런 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증권 계좌가 네. 차명 계좌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 가능하나요, 그게? 많은 CEO가 고민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강지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차명 주식이긴 한데요. 상장 주식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상장 주식. 네, 우리가 증권 회사에 계좌를 열어서 이제 매매를 그 장 개시 시간을 막 하는,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상장 주식인데 차명 주식은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회장님 차명 주식 이런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증권 계좌가 네. 차명 계좌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 가능하나요, 그게? 뭐 가능하죠. 그냥 부탁받고 그냥 주식을 자신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차명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먼저 돈도 받았겠네. 뭐 주식 살려면? 주식 살려면 돈도 받았겠죠. 네. 그것도 현금으로 막 이렇게 공공칠까봐. 그게 증여세 과세 대상인 거죠. 아, 돈을. 네. 원래 그 명의신탁 할 때 증여세 과세하는 그 컨셉이 그 주식을 매수할 그 대금을 증자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명의신탁 할 때의 시가만큼이 증여세 과세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상증자 할 때마다 증자할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새로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유상증자 그와 할 때 마찬가지. 자본이 늘어나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차명주주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살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이 발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식이 줄었다가 늘었다 할 때마다 어차피 이 모든 자금은 신탁자의 것이니까. 네, 신탁자의 거고. 그럼 계속 새로운 명의신탁이 발생하느냐? 예. 돈 받아가지고 단타 치면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주를 샀을 때 새로 명의신탁이 생기고 또 뭐 50주를 샀을 때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고 그러면 100주, 50주 할 때마다 증여세가 계속 과세가 됩니다. 예. 그리고 뭐 1000주를 팔은 다음에 다시 또 500주를 사면 그 500주를 샀을 때 또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봐서 과세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증여세가 뭐 매달 때마다 나오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됐고 실제로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 판단했는데요. 이제 대법원의 결론은 매번 그렇게 매매할 때마다 증여세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최초 처음에 자금이 갔을 때 그게 주식이든 현금이든? 예, 뭐 기본적으로는 컨셉은 현금인데요. 현금. 컨셉은 현금인데 그 주식을 차명으로 주식이 명의신탁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한 번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고. 예.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논거를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논거가 이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과세하는 이 규정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그 실질이 증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증여를 했다고 법적으로 의제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확대해서 막 적용할 규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단타 쳤다가는 아주.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규정을 막 그냥 뭐 어떤 적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이것저것 적용을 하면 너무 그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증여가 없음에도 원칙은 증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징벌적으로 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규정의 취지가 이렇게 막. 두 번째는 첫 번째에 명의개설을 할 때의 증여가 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를 했는데 네. 또 사고팔고를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이미 줬다고 증여세 과세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끝난 거지. 그렇죠. 우리가 증여세를 내고 받으면 이제 그걸로는 끝인 거죠. 내 거인 거죠. 맞아. 제가 봐도 좀 제대로 된 판결인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증여라고 해서 줬으면 이제 그 사람께 돼버린 거고 세금도 냈으니까 그럼 사고 팔든 말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컨셉인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현금을 줬어요. 현금을 주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10억을 줬어요. 가방에 이렇게 10억을 딱 주고 변호사님 주식 투자 좀 해달라. 근데 내가 이건 신탁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언젠가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갖고 올 때 변호사님이 엄청 주식 투자를 단타로 잘해가지고 막 사고 팔고 이래가지고 15억이 됐어요. 네. 그럼 나한테 15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나는 5억을 벌었는데 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르나? 그 경우 똑같죠. 우리가 현재 시가로 주식을 받아오는 거랑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과거의 시가로 받아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과거의 시가로 증여세를 내고 받아오는 거죠. 신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10억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고 5억은 그냥 그렇죠. 명의신탁 회수니까. 내 돈이 불어났을 뿐인 거네. 지금 현재 시가로 증여세를 안 내잖아요. 명의신탁 회수할 때는. 네. 현재 시가의 주식의 증여로 안 보잖아. 네. 그렇죠. 과거 걸로 보잖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15억에서 과세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과세 당국의 입장인 거예요. 요즘 누가 주식을 좀 잘하더라. 명의신탁이 인정됐을 경우에. 명의신탁이 인정됐을 경우에 한해서. 네. 한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얘기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계속 사업할 때보다는 한번 갔을 때. 네. 근데 상장 주식에서도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 주식에서만 꼭 이런 판단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가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는 상장 주식이니까 이렇게 나온 것뿐인 거고. 네.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직원이 차명인데 B 직원한테 팔았어요. 네. 그리고 B 직원이 다시 A 직원한테 팔았어요. 이 둘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해. 주식이. 1년에 한 번씩. 이거 다 명의신탁인가요? 다 명의신탁이죠. 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케이스는 명의가 누구 명의인 건가요? 주식의 명의가? A가 자기가 단타를 계속했군요. 그렇죠. 여기는 상대방이 있고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렇죠. 1차 신탁.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비상장 주식하고 상장 주식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네. 대표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법원 판례의 이 논리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사례들에 동일하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이렇게 놓은 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논리로 비상장 주식 등에도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